그러면 바로 지금부터 2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발표를 맡은 팀은 겸사겸사 팀입니다. 발표자분께서는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겸사겸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송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겸사겸사는 각자 디자인, 사진, 그리고 기획을 하고 있는 세 사람이 모여서 대구의 맛과 멋을 좀 취재하고 기록하는 팀입니다. 저희는 실무진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따로 외주를 거치지 않고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팀의 큰 강점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는 1차 시간부터 꾸준하게 회의를 거치면서 저희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대구에서 좀 살기 좋게 건강하게 저희가 자리를 잡으려면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는 대구를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문화, 청년, 일, 그리고 각자 파생되는 또 부류들이 있었고요. 저희는 크게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지난 7월에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현대미술 사진의 거장인 안드레아스 거스키의 사진전을 보면서 조금 압도감을 느끼기도 했고, 사진전으로 통해서 전시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사진으로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한번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울에서 핫한 성수동에 방문해서 모나미 스토어, LCDC, 잠시만요. 네, 문화복합공간 등을 방문하면서 좀 편집과 아날로그 매체에 대한 레퍼런스를 수집하면서 고객 경험 프로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디벨롭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좀 디자인, 사진, 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알릴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총 지금까지 3군데 업장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영 철학과 운영 배경, 브랜드 스토리 중심으로 인터뷰 시간은 한 120분 정도 진행하고 촬영도 한 120분 정도, 240분 정도를 소요하면서 추후 가공하는 시간을 거치고 있고요. 저희의 결과물로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강력하게 내밀었던 것은 웹용 콘텐츠입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서 저희가 업로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와 맞물린 창업 1년 미만의 업장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대구 중구 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기소금이라는 곳에 방문하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사업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해서 직접 업주분들께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는 대구의 기술자라고 해서 좀 직업에 대해서 좀 직업의식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모셔서 목수 금속 엔지니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좀 대구의 숨은 기술자 특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주제로는 또 대구 땡땡의 대명사, 커피, 티셔츠, 축제 같은 좀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브랜드들을 좀 만나서 취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성과로는 68명의 구독자를 확보했고요. 한 1000여 명에게 저희의 콘텐츠를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편집 주기를 조금 길게 잡고 있다 보니까 좀 자주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꾸준한 방문과 도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로는 저희 이제 게시물들을 보고 대구 경북대 북문에 소재하고 있는 서점에서 로컬라이프 매거진을 제작하는데 혹시 겸사겸사 팀에서 콘텐츠 기획 강의를 해줄 수 있냐고 이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직접 출강을 다녀왔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저희의 예산 사용 내역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디지털과 아날로그 매체를 둘 다 활용하다 보니까 계속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종이 질감이라든지 사진 출력 인하, 그리고 굿즈 제작 시안에 대한 비용을 조금 가장 많이 높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3단계에 간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단행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단행본을 실내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상 전시라고 해서 그냥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좀 사람들이 어떤 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노상 전시를 같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18년도에 북촌 개동길에서 한 사진관에서 진행했었던 문화 프로젝트인데요. 이때 좀 인간 친화적인 동네로 좀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웃이란 개념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제작 방식이 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네. 이게 홍보나 전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저희는 지금은 SNS의 힘을 빌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NS는 구체적으로 어떤 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합니까? 블로그, 점프나 어. 네이버 우리 동네라는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고요. 네. 주로 그럼 타겟은 어디를 잡아서 하십니까? 저희는 타겟 같은 경우는 대구 시민 중에서도 좀 유행에 민감한 2039 세대랑 맛집 탐방을 좋아하는 30대, 맛집 SNS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작하고 상당히 그 고퀄리티로 좀 제작하신 것 같고 제작하는데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이신 거에 비해서 네. 홍보는 좀 약하지 않나 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굳이 우리가 지금 SNS를 활용하면 네. 이미 국경도 없고 뭐 지리적 거리가 없는데 아예 대상 자체를 좀 넓히도 괜찮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좋지만 뭐 유튜브나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뭐 외국어 버전도 뭐 할 수 있으면 좀 그런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업일님이만 식당 세 군데 만나보셔갖고 결과물을 만드셨잖아요. 네. 나름대로 이게 이제 심층 인터뷰인데 만나고 나서 뭐 도출된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첫 번째 주제는 1년 미만의 신규 업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겸사겸사를 기획하면서 느꼈던 것은 대구가 창업률이 높으면서도 폐업률이 동시에 높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사실적으로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현실적으로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늘 염두하고 계시냐가 저희는 좀 기준으로 크게 삼았거든요. 저희가 인터뷰를 실제로 세 팀을 진행하면서 그 세 분은 충분한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었고 좀 본인이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좋아하는 것을 하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온다. 그게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언정 본인은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그런 공통적인 인사이트를 저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검사검사 프로젝트가 이제 지속성을 가진다 그러면 이 검사검사 통한 어떤 브랜딩 가치 제고라든가 아니면 홍보일 것 같은데 네. 예, 새 업체를 만나서 요 사진도 찍고 뭐 다양하게 웹 콘텐츠도 만드셨는데 네. 그 가능성을 좀 확인하셨나요? 네, 저희가 실제로 하면서 아직 저희가 유료 광고를 하진 않고 자연스러운 바이럴을 유도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이제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신 분도 계셨고 나도 취재를 당하고 싶다. 혹시 어떻게 해야 되냐? 홍보비를 지불할 테니 좀 실어달라는 업주분들도 계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대구에서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기도 했었고 대구 분들이 오히려 대구에서 대구 사람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있어서 퀄리티가 좋아서 그 반응이 좀 가장 이번에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결론은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결론은 저희 창업에서도 결국에는 투자 잘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이고 물건 잘 팔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인 거고 예.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스토리, 사람들이 관심 있는 스토리 딱 세 개만 뽑아서 지금 하시는 것들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네. 예, 좀 더 심플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고민하시면 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과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중간 보고회 때 계획하신 결과 보고물과 일치하는지 먼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중간 보고회
그때는 저희가 좀 정체성에 혼란을 좀 많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던지라 피드백도 조금 더 도시 재생과 맞게 좀 역사나 한 가지 콘텐츠를 쭉 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도 충분히 그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 과연 근데 저희가 셋이 좀 좋아서 마음이 맞아야 저희도 이해도가 있어야 인터뷰를 하는데 진행 무리가 없겠다고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꼽은 것들이 조금 직업 그리고 사람에 대한 콘텐츠로 좀 설정을 해서 대구의 직업을 좀 소개하는 일을 저희가 메인 주제로 좀 삼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이제 주제를 정했으면 그것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왜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런 그런 그 리빙랩 같은 발표 자리에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 거는 잘하셨는데 이게 과연 중간 보고회랑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보면은 제목이 맛과 멋을 찾아서 매거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향후에 하실 계획들을 보면은 매거진 프로젝트는 사실은 좀 빠져 있는 부분 있고 모자라든지 티셔츠, 에코백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는 왜 이렇게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팀의 설립 목적이랑 향후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좀 생뚱맞습니다. 맞지가 않고 매거진 하는 데서 왜 이렇게 물품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인스타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인스타 기반의 매거진인 것인가 정체성도 약간 혼란이 생기고 근데 저희가 받은 것도 실물 사진 매우 잘 찍은 사진을 받고 그래서 이 팀의 활동 반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게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실 때는 조금 좀 조직적으로 내용을 잘 하시는 게 더 하신 일을 더 빛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인터뷰 매거진 프로젝트로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인터뷰집 그리고 단행본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와 지식을 얻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 팀이.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것들을 현장에서 해보니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노력과 시간들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단행본의 형태를 저희가 가지고는 과대 좀 오랜 시간,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좀 깨닫고 그럼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저희도 수익화, 사업화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굿즈를 같이 통해서 판매하고 전시로서 이야기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저도 지금 들으면서 조금 아차 싶은 순간이긴 합니다. 네, 그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나 전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고 뭐 굿즈를 만들고 이런 거는 사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맛과 멋에 대해서 또 우리가 취재하고 기획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자연스럽게 책을 만들고 굿즈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 결과물에 너무 집착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전파가 먼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먹방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이 컨텐츠는 가장 많이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대구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의 대구를 위한 맛과 멋에 접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도 드리고 근데 3단계까지가 만약에 가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이 책에 멸가하는 거 다 수행을 하는 겁니까? 여기 사업성 분석까지 다 해가 크라우드 펀딩까지 해가지고 3단계까지 다 하는 게 목표입니까? 네,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의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오랫동안 회의를 거쳐오면서 과연 우리 것들이 소비자에게 반응이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다 제작을 계획을 했던 상태라 3단계 저희가 간다면 저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제작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려됩니다. 이게 다 끝까지 간다 그러면 팀원도
세 분이네, 그죠? 세 분이 웹 개발하고 홍보하고 또 보니까 야외 전시하고 뭐 책 만들고 실내 전시하고 크라우드 펀딩회가 뭐 각종 다 많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 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앞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주 목적이 이걸 홍보가 시민들이나 전국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이면 거기에 역점을 둬서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그 이후에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되니 이 많은 것을 세 분이 한목에 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역보죠. 그래도 욕심이라든가 의지가 있으면 팀원을 더 보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사겸사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겸사겸사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번째 발표를 맡은 팀은 다이브 정션팀입니다. 다이브 정션팀의 발표자는 앞으로 나와주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점 더 더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이브 정션팀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지한 문제 인식은 일단 대구에 늘어가는 상점 폐업률에 대한 집중을 먼저 했고요. 또 부가적으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상권에 대한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 방향으로서 상점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로컬 밸류 체인을 형성을 시켜야 된다 생각했고 또 그들을 연결하고 브랜딩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초기의 아이디어는 이제는 상점마다 비치된 컵 슬리브라든가 휴지 같은 오브젝트에다가 또 다른 상점을 홍보하는 문구를 타입하는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이제 회의의 결과 각 상점이 갖고 있는 브랜딩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사장님들에 대한 수고로움이 유발하고 또 그 상점이 2곳이 이상 연결됐을 때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곳에 조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이후에 어떤 그 참여율과 또 저희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수정하였고 수정된 아이디어는 상권 내 상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판을 만들고 또 그 메뉴판들의 상점들을 연결시켜서 코스로 한번 제안을 해보자. 이게 저희가 이제 수정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에 실행하기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실행했고요. 명덕역, 삼덕동, 만총동 상권을 3곳을 지정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이제는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 최소 20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도 사용을 하고 계셨고 또 마케팅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서도 또 만약에 이런 시외나 이런 곳에서 프로모션을 할 경우에 참여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행을 시작하는데요. 일단 행사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에 참여 의사가 가장 높았던 명덕역을 행사 지역으로 선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점들 돌면서 이제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7곳의 상점들이 참여하기로 결정해 주셨고요. 이제 그 상점들에게 저희가 다 연락을 드려서 원하시는 썸네일과 문구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메뉴북을 디자인하겠다 연락을 드려서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모션을 진행한 거점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 명덕 내거리에 위치한 이 시애틀 커피숍을 선정하여서 관련 계약을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또 현장 로컬 디자인을 하여 명덕 풀코스란 이름의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명덕 풀코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하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부산에 오면 형님이 풀코스로 쏠게. 근데 그 풀코스가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어떤 인터넷 밈에서 끌어와서 명덕에 풀코스가 있다면 무엇일까? 어떤 상상력을 자극해보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했고요. 저희가 이제 메뉴판을 디자인할 때 한 곳에는 이제 메뉴판의 상점들의 썸네일과 문구를 나열을 해서 실제로 우리 동선에 없고 또 인테리어상 눈에 띄지 않았어도 메뉴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고 또 어필할 수 있는 메뉴판을 만들었고요. 또 한쪽에는 각 상점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테마를 추가해서 혼자 놀기, 데이트 코스,
맛집 깨기 이런 식의 새로운 테마를 추가하는 코스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인 그 이후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쿠폰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요. 이제는 시민들께서 이제 상점들을 연결하시고 세 곳 이상 선택하시고 그 실제로 이용하시고 영수증 가져오실 경우에 사은품을 드리겠다고 저희가 홍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의 그 현장 프로모션 부스 디자인을 이렇게 진행하였고 또 그 협의 내용에서 카페 내부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진행한 그 사진들이고요. 실제로 136장의 쿠폰이 발급되었고 횟수는 24장 되었습니다. 또 이제 무응답 비율이 50%지만 또 응답한 비율 중에서 저희가 제시한 코스를 선택한 비율보다 직접 스스로 선택하신 비율이 90%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의견 중에서 이제 몰랐던 상점을 알게 되어서 신기하다. 또 믿을 만한 코스라면 이동 거리가 멀어도 좋다. 의견이 있었고요. 또 안 좋은 의견으로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점이 적었다. 또 코스 이용 방식이 좀 더 간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 사용 내용은 주로 이제 인쇄 비용과 대관 비용, 인건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과는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이 상점 메뉴북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그 상점을 알리고 코스를 제안하는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전량 100%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그 20곳에 참여해 주신 상점들과는 지금 계속 연락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함께 협력을 해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이 명동 네거리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또 명동 네거리 기본적으로 명동 네거리 선장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많고 또 나름 그 퀄리티 있는 식당들도 많아서 아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그 온라인 쪽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차를 편안히 대고 그 주변의 코스로 다닐 수 있는 게 이제 주차 문제인데 이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그 명동역이 1호선과 3호선이 교차해서 대중교통의 가능성도 훨씬 입지는 괜찮습니다. 또 학생들도 많고 해서 괜찮은데 또 위에 보면 오프라인이 좀 장점이 특히 우리가 뭐 낮 시간대 주부들을 만약에 고려한다면 어떤 주차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 그래도 사전 설문조사 때 이제는 그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사실 주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없어서 하지만 이게 좀 상용화가 많이 잘 되고 영향력이 생긴다면 어떤 주차 문제까지 프로그램 내에 어떤 컨텐츠를 추가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 봐요. 주변에 보면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게 만약에 뭐 공영 주차장이 주로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니까 지역 상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네네네. 뭐 두 군데 뭐 한 군데 가면 뭐 30분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식의 좀 네네네. 해서 구청하고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 쿠폰 제도가 물론 우리 현장에 가서 이제 특정 장소에 가야 이 쿠폰에 대한 혜택을 받아 상품을 나눠주는 거죠. 네네네. 저는 이 방식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받으러 일부러 간다 하는 이게 상당히 네네. 부자연스럽거든요, 사실은. 사실 저희가 예산이 있고 네. 사실 지금 시대가 온라인으로 다 돼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네, 네. 저희가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까 네. 또 필요한 데이터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실행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후에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결국 다 디지털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데이터를 얻기 맞습니다. 위해서만 네, 네. 일단 좀 운영했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 초기에 오는 고객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데이터화 시키고 네. 해서 그걸 하나의 집단 고객을 형성하고 또 나중에 쿠폰 주는 방식도 뭐 다른 방식으로 아마 뭐 앱을 통해서 뭐 맞습니다. 한다든지 네. 이렇게 직접 와서 뭐 받아가는 건 좀 지금 예, 맞습니다. 좀 한번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을 내서 네.
거기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이렇게 조성이 돼가 있고 네. 또 대구 청소년 집도 거기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음악 창작소도 거기 있고 또 무엇보다도 주변에 경북예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 예술 학교도 있고 네. 또 주변에는 악기상이라는 미술상 이런 네, 맞습니다. 다양한 네. 문화예술 인프라가 있어 대구 지역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 가도 내놔도 빠지지 않을 거 있고 또 한 브록 정도면 지면 계대 네거리 대면 공연 문화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주차 문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용 주차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주차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네네. 대구시하고 남구청에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방금 말씀드린 오프라인식으로 해서 이렇게 쿠폰을 하는데 이거는 종래에 어느 음식 축제를 한다든가 네, 또 맞습니다. 거리를 활성화해서 많이 시도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지만은 우리 청년분들께서 새로운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해보면 돈 떨어져 보면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거의 발표도 뭐 나눠주고 그걸로 이제 끝을 내겠다 하는데 이 지속 어느 정도는 거의 뭐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네네. 다소의 지속 가능한데 제가 하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보면 물배기 마을 그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이 전국에 그 사회적 공모를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을 하는데 네네.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네네.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네. 제안을 하시면 네네.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좀 돼서 그 부분이 명동역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게 어쨌든 이게 실험이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 명더 풀코스가 이제 그 실험 결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예, 그래서 이 어쨌든 최초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 전환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도해봤다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요. 네. 결국에는 이 향후에 만약에 3단계에 갔을 경우에는 네. 우리가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거대한 어떤 실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의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창업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좀 더 그런 이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이게 브로셔로 만들면 이게 결국에는 폐업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막상 여기서 뭐 한두 개라도 폐업해버리면 네.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앱으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좀 더 그 우리 MZ 세대들이 타겟 같은데 그 MZ 세대들이 좀 더 재밌게 다가갈 네. 수 있는 뭐 친구야 뭐 오랜만에 데리고 왔는데 내가 풀코스 네. 내가 쏠게 풀코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재밌게 네, 맞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고 네. 예, 그런 고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안 계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이브 정션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다이브 정션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번째 발표를 맡은 팀은 다채로이 팀입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문을 열다 프로젝트 최종 성과 공유의 발표를 맡은 다채로이의 이채은입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채로이의 2단계 활동의 핵심은 대연동 내 식당과 카페에 비건 메뉴 혹은 채식 옵션 메뉴를 도입하고 이를 경북대 구성원과 인근 주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명칭을 채식 메뉴 체험단 행사로 결정한 후 프로젝트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10명의 팀원들은 다음과 같이 4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활동했습니다.
다음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무슬림 유학생들과 비건 동아리 비긴의 대표분과 만나 그들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1단계에서 무슬림마다 할랄식 음식을 지키는 엄격도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표 무슬림 유학생 3명과 인터뷰 후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채식 메뉴 체험 행사 활동에 함께할 식당을 여러 차례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언더가렛집, 공간식당, 왕추찜닭이 저희 프로젝트에 협업하셨습니다. 협업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원재료에 동물성 식품이 들어가느냐와 돼지고기와 같은 하람 음식과의 교차 오염이 존재하느냐였습니다. 외국인 교환학생의 입국이 예상보다 늦어진 관계로 채식 메뉴 체험 행사를 총 2차례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1차는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서문에 많이 거주 중인 무슬림 유학생, 중국 및 베트남 유학생, 그리고 대구에 거주하는 한국 채식인 혹은 채식 지향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홍보한 사진 자료와 국제교류처에 협조를 요청한 증빙 사진입니다. 1차 때는 총 113명이 참가하였고 저와 팀원 5님이 식사권을 전달하였습니다. 2차 때는 총 25명의 교환학생이 신청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활동한 결과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협력한 사장님들의 채식과 유학생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참여한 채식 메뉴 체험단의 다양한 피드백을 목소리입니다. 7월 달에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사장님들이 채식 메뉴를 도전해보고는 싶은데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설득 자료를 들고 가서 이 해당 설득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들고 가서 설득한 결과적으로 3곳이 저희와 협업을 하였습니다. 서문 식당과 카페를 홍보하기 위한 카드 뉴스도 제작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특징은 영문을 동시에 지원해서 채식 메뉴 체험 행사 당시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유용한 지도와 안내문으로도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외국 학생들이 팔로우 중입니다. 다음은 무슬림 유학생들이 보내준 채식 메뉴 체험 행사 참여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왕추찜닭 체험 사진인데요. 왕추찜닭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할랄 도축 닭을 사용하여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 주셨습니다.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2차 행사 관련 사진입니다. 1차 행사에서는 배포한 113장의 식사권 중에 75장이 회수되었고 그중에서 오늘 기준으로 총 59명이 피드백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경북대학교 구성원들이었는데 한글 설문조사에서는 24명이, 영어 설문조사에서는 27명이 체험한 식당에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장님들과 인터뷰한 결과 체험단 중에 다시 방문한 손님들도 있었다는 경험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피드백 설문지 내용을 일부입니다. 앞은 메뉴판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를 참고해서 2차 행사에 반영을 하였고 무슬림 유학생들은 할랄 치킨을 영구적으로 추가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무슬림 유학생들이 현실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과 집에서 식사를 주로 하던 무슬림 유학생들이 식당에 방문함으로써 한국인 손님과 사장님들에게 얼굴을 비추고 서로가 한 장소에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장님들의 인식과 경험의 변화입니다. 언더가렛집 사장님은 채식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채식 반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랄 도축 닭을 사용하면서 행사 기간에 돈가스 판매를 중지해 주셨던 왕추찜닭 사장님은 무슬림 유학생들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줄 몰랐다면서 놀라셨습니다. 히잡을 쓴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날에는 이 모스크 갈등 문제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다채로이와 계속 협력해서 할랄 음식이나 비건 메뉴를 마련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공간식당 사장님도 채식 관련 배경 지식이 없어서 관련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더불어서 채식 전문 식당이 서문에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해주셨습니다. 세 식당 모두 다채로이와 서문을 열다 프로젝트에 함께할 의사를 보이셨고요.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되게 뭐 약간 지식도 주민들의 지식도 별로 없고 또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좀 부정적인 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경북대에서 지금 주변에
그 무슬림 상글림에 대해 상당히 이제 주민들과 갈등이 심한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 하는 건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만나서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접근이 지금의 어떤 서로 간의 오해를 풀 수 있고 또 뭔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면서 상당히 좀 우리 그 소셜 리빙 랩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많이 노력하셨고 좀 더 이렇게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리빙랩 주제가 이제 크게 두 개잖아요. 식문화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뭐 인지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벽화 그리기가 하나 있는데 아, 네. 이 부분은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1단계 때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이 벽화 그리기라는 사업이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너무 고전적인 방법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그런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 해당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지라든지 이런 인식들이 개선이 되고 난 후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희들 근데 거기에 도달하는 게 엄청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을 한 생각이 바뀌는 게 엄청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 전체가 무슬림 유학생이라든지 그런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변화하게 된다면 서로 그냥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식당에 방문하면서 소비를 하고 그런 모습을 저희는 그리고 있고 그 외에는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단계 때도 한번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때도 이게 과연 우리 차원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접근의 방식에서 어쨌든 이제 미시적인 방법으로 그 부분을 제안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그런 뭐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무슬림과 관련된 비건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누구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단순한 루트로서 접근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게 주제가 너무 크지 않나.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기보다 주제가 너무나 이제 장대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3단계 때 과연 우리가 뭘 할지 만약에 된다면은 정말 좀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전제에서는 좋은 내용인 건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인식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과연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가 이제 리빙랩이잖아요. 우리는 과연 뭘 할 거냐라는 데 대한 해답이 지금 크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3단계 때 저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좀 덧붙여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2단계에서는 무료로 식사권을 줬기 때문에 무료니까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랬는데 이제 3단계 때는 50% 정도의 가격, 그 음식물에 대한 50% 정도의 가격을 받으면서 약간 서문에서 작은 축제 같은 거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2단계 때 원래 채식 관련된 지도 같은 걸 제작해서 이거를 바로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매년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올 때마다 같이 그 웰컴 키트가 있는데 거기에 함께 주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뭔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경북대학교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때 만약에 된다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식당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3곳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단계에는 또 한 곳이 또 빠져버렸네. 네, 2차 행사에서는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채식인데 뭔가 고기류를 넣은 이유가 할랄 도축 치킨을 활용한 것을 조금 도전해 보려고 함께 했었기 때문에, 만약 3단계가 된다면 다시 그 왕초찜닭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채식 메뉴를 따로 개발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마련해서 함께 할 생각입니다. 주변에 식당이 그러면 한 몇 개소나 됩니까? 전체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식당이 여기 납니까? 아니요. 두세 곳, 식당은 한 6곳이 더 있고, 그리고 카페가 2곳이 있는데, 그 피드백 설문조사 보니까 카페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도 썼는데, 베지하우스라고 학정로에 있는 그 비건 전문 식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이동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분들이랑 팝업 스토어를 경북대 서문에서 진행을 하면서 뭔가 그런 수요를 예측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려고 했었는데, 예산 집행 문제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3단계 때 된다면 비건 전문 식당인 베지하우스와 서문에서 또 서문 식당과 베지하우스와 함께 팝업 스토어, 작은 서문 축제, 그런 채식 축제 같은 것들을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개 업체 식당 말고 나머지 식당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참여 안 한 것이 접촉을 안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하게 된 것입니까? 그 앞에서 보면은 한 2곳 정도는 저희가 거절을 벌써 당한 상태고, 너무 바빠가지고 한 번은 자기가 뭐 학교 게시판에 올라와가지고 너무 사람이 몰려서 힘들었다, 이게 주방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곳은 휴가를 계속 가고 계셔가지고 안 열려서 저희가 시간이 안 맞아서 여쭤보지 못한 곳이고, 그 외에는 이제 헤어 미용실이나 막 그런 인쇄소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뭐 채식을 해가지고 이슬람 음식을 이렇게 서로 공유함으로 해서 문화적인 교류도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신 지금 이슬람 사원 때문에 건축은 하지만 주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있거든요.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쪽은 뭐 정식 허가가 났으니까 강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서 그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이 프로젝트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면 결국은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봐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업소를 이용하지 말자는 그런 운동까지도 할 수도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언론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해서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에 있는 업소가 전부 다 이렇게 좀 참여를 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저쪽에 이슬람 문화권하고 이래 소통하고 이래 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여러분들 저 영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프로젝트가 목표가 이것이 단순하게 뭐 음식 개발해가 보급하는 이걸로 하면 이 목표는 성공할 수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이거 인종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을 청년의 눈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서 그것이 꼭히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봐야, 그래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청년들이 저러한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뭔가 좀 사고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고, 또 무슬림들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좀 하면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측에서 한번 접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다채로이 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다채로이 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번째 발표를 맡은 팀은 미닝 피플즈 팀입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앞으로 와 주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로 만드는 희망의 무브, 대구 청년을 만드는 문화의 힘.
이라는 주제로 소셜 리빙 랩을 활동하고 있는 미닝피플즈 대표 민향진입니다. 네, 저희가 발표할 소개는 프로젝트 추진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네, 처음 프로젝트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디어 교육 격차를 줄이며 일자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청년들이 직접 사회 변화를 시키는 문화 예술이 주인공이 되는 희망 소셜랩을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기획 교육, 촬영, 장비 교육, 편집 그리고 최종 결과물 영상 제작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대구 청년 소셜 미디어 캠프라는 것을 운영을 했고요. 현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도시 사회 문제 이야기를 다양한 영상 장르로 제작하면서 사회 문제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촉구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영상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카메라를 만지는 법이 아닌 짐벌, 조명, 그 다음에 슬라이더, 그 다음에 붐 마이크 등 다양한 영화나 아니면 유튜브 촬영 등 다양한 영상 장르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총 50명의 인원들이 모여서 캠프를 진행하였는데요. 5명씩 총 10팀이 나와서 자기들의 팀에서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할 것인지 기획안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실제로 각 팀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서 저희 팀원들과 덧붙여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6편의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추후에 4편 더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저희 2단계 예산에서는 카메라 및 기타 장비 대여비에서 많은 지출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전 설문조사 이후 캠프가 끝난 후 사후 설문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저희의 미디어 캠프를 통해서 미디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또 많이 다음 미디어 캠프도 참여하고 싶다. 다음 미디어 캠프에서는 숏폼 및 라이브 커머스, 틱톡과 같은 요새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10편의 영상을 대구 청년 페스타 영상제 좀 출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영상 10편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출품 자체는 못했지만 이 결과물을 토대로 저희만의 작은 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 부분에 공모전 같은 게 있다면 제출해서 단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높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1기를 기반 삼아서 2기, 3기로 진행되는 미디어 캠프를 계속 할 거고요. 3단계에 진출하게 된다면 사후 설문조사를 토대로 숏폼 및 라이브 커머스 등의 현재 트렌드에 맞는 영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기, 3기 미디어 캠프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로 나누어서 참여 인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의 사업화 계획은 단순 단편 영화가 아닌 숏폼 컨텐츠 교육을 추가해서 기업 연계 실무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미디어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과의 컨택을 통해 홍보 영상 및 영상 진행을 통해서 수익 창출로 이루어지는 원스톱 커리큘럼을 진행해 단원들의 포트폴리오 향상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숏폼이나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틱톡과 같은 트렌드함을 향후 계속 쭉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간이 얼마쯤 됐습니까?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총 3시간 진행되었었고요. 네. 영상 제작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기회는 없었고 팀원들끼리 만나서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투입이 되어서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미디어 교육하면서 주로 촬영 장비는 어떤 걸 씁니까? 일반 우리가 그 카메라 장비 뭐 이런 거 쓰고 있습니까? 처음 1단계에서 진행되었던 촬영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러리스 같은 조그마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조금 많이 사용해 왔었고 2단계에 와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캐논 6두막이라든지 5두막2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런 것들로 단편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신 교육은 상당히 미디어 중에 상당히 고퀄리티 교육입니다. 실제로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단순히 휴대폰으로 찍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죠. 네네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늘 요즘에 많이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제작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는데 결국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파시키느냐. 결국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하시면서 기존 뭐 SNS나 메신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교육도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죠. 대구의 가장 큰 자산이 봉준호 감독인데, 네. 그 봉준호 감독의 고향에서 청년들이 그 도시와 사회 문제를 영화로 해서 이거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향후 계획에 사업성 분석에 도표가 있던데 네. 시간이 없어갖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원래 옛날에서는 유미디어보다는 4대 매체, 5개 광고, 광고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매체별 광고비가 조금 더 많았다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유미디어 쪽으로 광고 매체가 점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유미디어의 성장성을 확인하였고 유미디어에 대한 영상 제작이나 유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면은 조금 취업이나 창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미디어 활용 영상 제작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예. 어쨌든 저 지역의 영상 전문가 특히 영화까지 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인재를 양성한다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취지가 네. 도시와 사회 문제를 영화로 해결하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많은 고민을 해봤었는데 일단은 그 영화를 기획하는 것 자체가 도시의 사회 문제, 취업이면 취업, 좀 쓰레기 문제면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영화로 담아내자라는 게 저희의 또 하나의 목표였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발굴함에 있어서 또 청년분들께서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디벨롭하면 조금 더 좋은 사업성이 되지 않나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단계 가시게 되면 네. 우리가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녹일 것이냐, 그리고 사회 문제를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그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필름으로 잘 담는다는 거는 이제 이런 기술은 배우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프레임으로 사회를 바라볼 것이냐는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교육을 담으면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재밌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는 이유는 비판이 있으면서 재밌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보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단계까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업에. 저희는 지금 영상 제작이 곧 마무리되는 단계로 있고요.
3단계에서는 라이브 2단계는 지금 제작 중인 단계까지 왔습니까? 네, 네 편만 제작이 다 되면은 끝납니다. 그러면 3단계에서 제작이 완성이 되면 네, 그 3단계에서는 제작 완성뿐만 아니라 예. 쇼폼이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좀 트렌드한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 하셔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법,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네네네. 묻는 거는 네네.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을 했으면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저희 그래서 원래는 그 대구 청년 페스타에 출품을 해서 청년 영화제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한번 비춰보는 게 2단계 목표였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됐어가지고 다른 타 공모전을 출품하고 그 저희들만의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처음 계획에서도 대구 청년 센터 유튜브에 올리도록 저희 대구 청년센터와 한번 컨택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네. 뭐 예산 문제였든지 안 그러면 일정 때문이었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단계는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을 시민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느 뭐 특정 청년들을 통해서 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돼야 이 3단계 발전이 있는데 3단계에서 다 해가지고 제작하고 뭐 그때 올리고 해서는 이게 뭐 개선점이랄까 발전 방안이 하기는 어렵지 않는 일인데 왜 이렇게 교육하고 뭐 기획하고 이런 많은데 이런 거는 특별한 기술도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고 그 영상 자체를 잘 찍는 것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이게 아무래도 방점을 갖고 접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석 달이나 있었던 동안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오픈을 안 시키고 이렇게 왔는지 그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단계가 되면 초기에 지금이라도 제작된 일이라도 빨리 어디에 업로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보고 나서 거기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고 또 개선할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공개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시민들의 반응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한 것이 극복이 돼야 이러한 영상이나 콘텐츠도 경쟁력이 있지. 무수한 많은 그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해도 누가 보지 안 하고 누가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력이 뭐 팀원이 한 5명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갖췄는 것 같은데 조금 바쁘시더라도 역량을 발휘해서 결과물을 빨리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닝 필브지의 팀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미닝 필브지 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 발표를 맡은 팀은 비상팀입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셔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 중립 선도도시 대구로를 진행한 비상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주요 내용은 대구의 청소년 단체와 협업하여 탄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는 주로 7월에서 8월 달에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는데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전부 저희 회의 날짜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7일 걸스카우트 자문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걸스카우트 자문 시에 코로나와 방학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섭외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거쳐서 대학생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간다는 조건으로 바꿔서 학교를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천초등학교를 저희가 교육을 먼저 갔을 때 교육의 질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서울 출장에 가서 교육의 내용을 이론에서 체험이나 직접 참여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8월 달에도 드랑길 초등학교와 신월 초등학교에 교육을 갔는데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회의를 했었고 또
서포터재단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플랫폼인 알로를 도입했는데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걸스카우트 자문을 통해서 저희의 활동을 부족한 점을 정리하면서 마쳤습니다. 저희의 결과물은 계획서에서 계획했던 그대로 대구에 침체된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하는 초등학교 탄소 중립 교육입니다. 저희가 실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지방 청소년 단체가 정말 많이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회원수가 매우 적어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생 서포터재단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1대1로 멘토 멘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때 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관련된 전공 학생들과 또 저희 회의를 많이 걸쳐서 초등학생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루었던 것이 지방 청소년 단체 활성화가 제일 성공적으로 저희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대학생층 비중을 늘리거나 청소년 단체 문화를 알렸습니다. 서포터재단 그 피드백에서도 80% 정도의 학생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서 대구의 청소년 단체 문화를 알거나 청소년 단체의 역할을 알게 되었다라고 답을 해주었고, 또한 걸스카우트 관계자 인터뷰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교들이 많이 활동을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활동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공지나 효과적인 공지나 또는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실시간 참여 플랫폼 알로를 찾아서 저희가 대학생 간의 소통을 계속 이루었고, 저희 활동 내용을 이 알로에다가 다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활동도 지속 가능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사용 내용은 대부분 서포터재단 운영비와 그 재료비 이렇게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결과물 피드백에서 참여 대학생이 설문조사에서 87.5% 정도가 2기 활동 참여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걸스카우트 관계자분께서 걸스카우트에서 대학생 중심으로 활동을 일어난 게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대학생 회원이 활성화되니까 활동도 많아지고 예전에 홍보했던 방식이 되게 오래됐는데 이번을 통해서 홍보 방식을 좀 더 바꿀 수 있어서 효과적이었고, 기회가 된다면은 이 뒤에 활동들도 저희가 대학생을 위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던 걸스카우트 활동이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그 달력에 보았을 때 한 8번에서 9번 정도로 많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향후 계획에는 대학생과 걸스카우트 관계자와 초등학생 및 일반 시민 모두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요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SNS 사용을 좀 더 많이 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리고 이 모범 사례를 제안서를 만들어서 걸스카우트 외에도 대구에 침체된 타 청소년 단체를 방문해서 이러한 모범 사례가 있었으니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공유를 하는 것이 계획이고, 두 번째는 탄소 중립 교육 지속을 위해서 2, 3차 서포터재단 모집, 그리고 교육 질 향상, 또 교육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들이 체험 교육을 했다. 네.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교육에 대한 어떤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뭘 만들게 했다. 그게 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인지. 예, 저희가 그 다른 탄소 중립 교육과 차별화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초등학생 친구들이 듣고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재료를 구해서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 학교에서 나오는 이면지나 플라스틱을 더 이상 쓰지 않는 쓰레기를 직접 모아서 플로깅 하는 형식으로 자기들이 직접 모아서 그거를 멘토 선생님과 함께 가죽 지갑 만든다거나 아니면 폐플라스틱을 잘라서 화분을 만들어서 자기가 공기 정화 식물을 심는다거나 이렇게 직접 그 활동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네. 예, 이제 안 버리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직접 만들게 해서 체험하겠다. 네.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 지방 청소년 단체 활성화 중에 대학생층 비중 늘리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프로젝트 주요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는 청소년 단체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생층이 늘어나고 그 대학생층을 위주로 활동을 진행하면은 침체된 청소년 단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가 실제로 청소년 단체를 한 군데 선정한 게 걸스카우트인데, 이 걸스카우트에서 함께 할 서포터즈단을 모집한다 이렇게 에브리타임이나 학교 게시판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대구 지역이나 경산 지역까지 뭐 영남대나 대구대 이렇게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팀을 걸스카우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대학생층이 늘어났다라고 적은 거고, 그 분들이랑 같이 계속 줌 회의도 하고 연맹에 가서 자문도 구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가거나 이렇게 활동을 많이 늘렸습니다. 또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신 게 있나요? 그렇게 해서 모집된 대학생들이? 저희가 맨 처음에 그분들을 모아서 다 서포터즈단이 모였을 때 저희가 탄소 중립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이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시는 것 말고 그분들이 초등학생이라든지 단체 교육 갔을 때 참여를 하셨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네, 참여했습니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탄소 중립 이 문제는 뭐 우리도 잘 알다시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2030년, 2050년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교육계나 그다음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이 팀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참여했던 10개 팀한테 다 앞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들이 이렇게 이런 도전을 할 때는 다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나. 다소 좀 어렵더라도 그것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과 도전을 해야 그것이 창업 정신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꼭 이 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참여하신 전체 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 탄소 중립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3단계의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해왔는 이 커리큘럼보다는 조금 발전된 커리큘럼, 쉽게 말해서 같이 해가 어디 뭐 현장으로 한번 가본다든지 뭐 이러한 발상의 전환으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더욱더 공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2단계 때 기억하시죠? 네. 2단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선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계획도 세우고 2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고 제시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3단계에서는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교육이라든지 결국 이제 우리 리빙랩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테스트베드 제조업에서 보면 테스트베드랑 같은 역할이거든요.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확산시키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단계에서 봤을 때 교육을 한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3단계에서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게 이제 다른 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좀 흡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2단계에서 하신 거 보면 재료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 재료는 어떻게 구입하신 거죠? 재료는 그 대학생들끼리 회의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은 그 예산 담당하는 친구에게 얘기를 해서 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주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입하신 재료들이. 예를 들어서 가위 같은 거, 가위나 칼 또는 뭐 색연필 이런 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폐가죽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했었는데 폐가죽을 어느 정도 구입한다 이렇게 그 재료비에 썼고 또 하나는 공기식물 정화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서포터즈단 학생들이 기획을 한 거라서 저희가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그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공기식물 정화에서 많이 예산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 재료까지 다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뭐 학교에 재료로 준비를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도 좀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료 구입도 이렇게 우리가 좀 방식도 조금 어떤 직접적인 구매 방식보다는 다른 어떻게 뭐 재활용 센터라든지 이런 식을 좀 활용해서 좀 구입 가격도 또 조금씩 낮추고 또 그런 준비 과정 자체가 어떤 탄소 중립에 어울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데 그 2단계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되게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정말 많이 거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낀 게 다른 팀들 결과물도 보고 그 피드백도 받으면서 저희가 되게 전공 지식도 부족하고 이 프로젝트 진행하기에 좀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받은 그 교육이 저희 진짜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이거 준비를 하면서 또 팀원들끼리 엄청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다 뭐 알리백 저번에 얘기해 주셨던 거 그런 것도 직접 찾아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능력이 정말 많이 저희 자기 개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비상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임해주신 10개 팀 그리고 장시간 동안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점수 집계를 위해 심사위원실로 이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정말 몇 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그동안 준비해 오신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동안의 리빙랩 활동 모습을 기록한 활동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각자의 일을 갖고 있지만 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모인 동갑 친구들이고요. 지금은 대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다이브 정전팀이라고 합니다. 대구의 상점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점들 하나하나가 각자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기획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출발된 아이디어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항상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이제 실행해서 결과를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청년 소셜 리빙 랩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등에 업고 이런저런 실험을 좀 편하게 해볼 수 있어서 이런 과정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단기간의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으로 참여를 한다면 더 뜻깊고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청소년 단체와 협업하여 탄소 중립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비상팀입니다. 작년에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교육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 대학 게시판에서 활동을 찾던 도중에 대구 청년 소셜 리빙 랩 프로그램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이제 저희가 직접 해결해 보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많은 청소년 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과 여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단체와 청년 사이에 교류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예산과 아이디어와 관련된 이제 리빙랩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 팀이 실제로 겪었던 어려움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이제 직접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탄소 중립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알리는 것이 목표고 탄소 중립 교육 대회 활동을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 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활동비를 센터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직접 해결해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심 공기정화 -1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에코팜다운 팀 팀장 김문찬입니다. 청년 소셜 리빙랩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제 지역 사회에 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청년 소셜 리빙랩도 이제 참여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2022년에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좀 식물이나 원예와 관련된 도시농업 쪽으로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팀원의 역량으로 이제 이런 도심 공기 정화를 하는데 그런 그린적인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제 도심 공기 정화를 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 팀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녹색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알리는 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르게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시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좀 더 같이 자기 팀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다른 것들 여러 가지의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보고 도전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북구 대연동 인근의 식당을 대상으로 식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다채로이라는 팀입니다. 경북대학교 서무는 구성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한 자리에 오래 머문 사장님들이 많은데
이 가게들에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 교환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채식주의자가 적지 않은 비중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경북대학교 서문 식당에 채식이라는 색깔을 입히면서 뭔가 새롭게 그 활기를 북돋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교수님 아래에서 이제 그 대연동 지역, 서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메뉴판이랑 채식단이랑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가게 사장님들이랑 소통하고 어떤 식으로 서문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측하고 그런 과정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리빙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원래 변화시킬 수 없었던 거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가지는 셈이잖아요. 청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소통이랑 피드백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신경을 쓰시면 활동을 하시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행태 공간 맞춤 키트 개발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쪽방 라이트 팀입니다. 저는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요. 기존에 이제 쪽방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의 주제와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쪽방 주민뿐만 아니라 주거 상향한 분들까지 대상을 확장하여서 그분들의 이제 주거 생활 양식을 파악하고 또 디자인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멘토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또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센트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가정이라는 점에서 하향식보다는 상향식 문제 해결 방식을 채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이와 관련해서 리빙랩 활동을 검색하던 중 대구 그리고 청년 소셜 리빙랩을 발견하게 되어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부재 그리고 갈등 상황을 되게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주양육자와 피양육자가 존재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피양육자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가장 1차적인 목표는 저희가 기획한 북토론의 북퍼퓸이라는 콘텐츠가 실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영향력이 확인된다면 이를 토대로 소수자 가정을 거쳐 일반 가정까지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저희 팀이 창업을 목적으로 모인 전문적인 프로젝트 팀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구 청년 소셜 리빙랩 프로그램은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공감한 사회 문제가 있다면 겁내지 말고 우선 도전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역시 전문성이 없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구 그리고 청년 소셜 리빙랩에 도전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대학생 및 1인 가구들의 배달 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묶음 배달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코오더라는 팀입니다. 지난해 그 청년 소셜 리빙랩에 참여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올해도 리빙랩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얘기를 해줬고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 친구와 함께 다시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되게 많이 증가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배달에 대한 수요도 매우 증가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도중에 늘어난 수요에 비해서 최소 주문 금액이나 배달팁에 대한 부담 같은 것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여러 명이서 한 장소에서 같이 주문을 하면은 개인의 최소 주문 금액, 배달팁에 대한 문제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어플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상인들과의 협업, 지역 자활센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서 저희를 좀 더 키워보고 싶고 어플리케이션 단계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에는 근본적인 문제였던 1인 가구의 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팁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만 했을 때 나올 수 없었던 다양한 좋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또 다른 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모든 아이디어를 다 가져와서 본인들을 날 것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아카이빙을 통해서 연암서당골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팀 더 시퀀스 오피스입니다. 저희는 원래 지역 관광과 도시재생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봤었는데요. 그러다가 소셜리빙랩 공지를 보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많이 낙후되긴 했지만 사실 되게 문화자원들도 많고 재미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고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희 원래의 계획은 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하고 있는 다른 일들이 더 바빠지고 하면서 원했던 부분들을 다 성취하지는 못하고 좀 작은 콘텐츠를 만들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포기하더라도 언젠가 그 원래 원했던 그런 사업들을 다 실행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예산이 작긴 하지만 마음의 부담감이 좀 적어서 좋았고 또 단계를 넘어가면서 성취감도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계속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3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 갖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디어라는 장르가 만드는 문화의 힘,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팀 미닝피플즈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점프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었고요.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지금 실제로 굿네이버스나 지역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 등 교육 관련된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년들과는 따로 이런 교육적인 부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청년들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방의 미디어 교육 격차를 조금 줄여보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똑같은 청년일지라도 미디어 교육 격차는 되게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 부분의 격차를 조금 해소하고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이랑 이렇게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처음인데 직장인분들도 많으셨고 학생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런 연령대 상관없이 저희가 하는 것들에 되게 잘 따라와 주시고 아이디어 같은 것도 되게 의욕적으로 많이 내주셔서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팀 목표는 이런 미디어적인 교육이 더 많아져서 청년분들께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구에서 나고 자란 3명이 모여서 대구의 맛과 멋을 알리고 소개하는 겸사겸사 팀입니다. 사장님과 하는 대화들, 업장이 오래됐다라는 그런 업력들이 저희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기록하고 남겨두고 생산할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놀 겸, 일할 겸, 먹을 겸 해서 이렇게 겸사겸사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셋은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에디터로 구성되어 있고 오랫동안 좀 살아남고 자리하고 있는 업장들을 많이 만나고 기록을 해서 한 권의 단행본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요즘엔 너무 빠르게 미디어나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는데 저희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책을 사진, 디자인, 글을 조화롭게 한데 엮어서 출판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함께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도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알게 되고 접목할 수 있는 사례나 좀 좋았던 참고들이 많아서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 리빙랩에는 다양한 팀들이 있는데요. 그 팀들을 보면서 나의 팀과 비교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점, 나눌 수 있는 점들이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강한 삶과 쉼으로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는 치유농업 공동체 토담토담입니다. 재작년에 지인이 이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직접 청년들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멋져 보였고 저도 청년 우울감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엔 청년 우울감이라는 주제로 문제 해결을 진행했었는데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또 문제더라고요. 저희가 자연 속에서 함께 독서하거나 요가하는 것과 같이 핸드폰을 내려놓는 활동을 통해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토담토담을 운영하면서 만난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건강한 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가다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 속에서 건강한 쉼을 통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많은 지원 사업들은 보통 기획서 단계에서 성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 청년 소셜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성과 위주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단계별로 멘토님들과의 멘토링이나 교육도 많이 있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시면 3인 이상의 팀만 꾸려서 같이 만들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점수가 정말 비등비등해가지고 심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드디어 점수 집계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결과를 발표하시기 전에 저기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은 심사위원장님께서 오늘 전체적인 심사평을 잠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리빙랩 초창기 때부터 관여를 계속 했었어요. 예, 했고 그래서 해마다 이 리빙랩이 발전해 가고 있다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그 2년 전에 비해서 다들 더 많이 고민하시고 예, 그래서 그 결과도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 돈이었으면은 예, 그냥 다 열심히 다 선정해가지고 예, 다 지원해드리고 싶은데 예, 제 돈도 아니고 그래서 새 팀을 뽑아야 돼서 정말 고민들이 많았다. 예,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 억수로 고민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저거를 좀 더 와닿게 좀 설명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종평을 하면서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저희 특히 창업기업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발표를 하는데 투자를 받는데 상품을 파는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말한 것, 그 사람이 행동한 건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심어준 감정, 그 감정이 기분 나빠갖고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 평생 못 까먹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그 필름을 어떻게 터치할 것이냐, 그게 스토리텔링이다. 그 이제 첫째는 빌런, 그 두 번째는 히어로, 그 세 번째는 이제 스트러글, 싸워서 이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런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나쁜 놈이 누구냐 정확하게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고객이 빌런한테 어떻게 납치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설명. 그래서 우리가 왜 히어로인가라는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객이 막 이렇게 빌런한테 빌런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리고 10만 원만 받으면 돼라고 했는데 빌런이 사실은 고객의 문제를 20%밖에 해결 안 해주고 그다음에 뭐 딴 데서는 5만 원 받는 거 10만 원 받으면 이 사람이 이때부터 빌런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더 해결해 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품을 개발했는데 10%밖에 해결 못 하고 20만 원 받고 있으면 저는 빌런보다 나쁜 놈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 소유자의 어떤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고객 경험인데 그 고객 경험을 잘 장악하시면 나중에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된다. 그래서 리빙랩은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의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게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막상 가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생각보다 좀 달랐는데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테스트를 통해서 비포 애프터에 대한 어떤 수치화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화해서 얘기를 하면 누구든 다 그렇구나, 저게 필요한데 그래서 사줘야 되겠구나, 뭐 정의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정평은 좀 더 그 고객 경험에 대해서 내가 더 다가가서 체험해보고 체득해보고 해보자. 그런 다음에 우리의 고객이 우리의 테스트를 받아서 비포 애프터를 어떻게든 측정해보자.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해서 야 진짜 저렇네, 저게 필요하네, 그리고 제 양반이 히어로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총평이 되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전태원 심사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심사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제 손에 세 팀의 3단계 진출팀이 제 손 안에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3단계 진출이 확정된 팀은 축하드립니다. 에코팜다운 팀입니다. 팀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3단계 진출이 확정된 팀은 축하드립니다. 겸사겸사 팀입니다. 팀원분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3단계 진출이 확정된 팀은 다이브 정션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팀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